속보, 역대급 충격 미친 홍명보, 흥민아 너 주장직 박탈, 홍명보 수행원까지 물리치고 손흥민과 독대 1시간 주장직 박탈이라고? 디귿디귿.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에 대한 면담 방식에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우선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자 했다며 있는 규정은 모두 지켰고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등 규정에 없는 상황들에서는 감독 선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 비상상황 등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정강위, 참석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해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아쉬웠다면서 협회에 세심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선임 업무 이어받은 것, 규정상 문제없어 대한축구협회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면담과 협상을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돕기 위해 여러 후보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이라며 협상과 계약은 업무 성격상 협회 행정파트가 맡아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0차 회의에 걸쳐 정강위 업무가 3명의 후보 추천으로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최종 후보 면담을 앞두고 정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바 그간 정강위에 참석해 과정을 함께 해온 기술총괄이사가 업무를 이어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가능한 전력강회 위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도 이임생 이사가 후속 업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 역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만약 이임생 이사와 최종 후보 3인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면 협회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전력강화위원장을 재선임하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감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재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후보들과의 대면 면담과 다르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리패스로 감독이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협회는 특혜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외국인 감독들과는 유럽 면담 일정이 순조롭게 잡혔지만 홍 감독은 K리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협회를 향해 여러 발언을 한 바 있어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현지 면담에서 이 이사는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2명 중 1명이 우선순위를 가려놓았지만 해당 지도자들의 분명한 자기 축구 철학이 협회의 기술 철학과 접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홍 감독과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감독 2명 중 우선순위에 오른 감독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면서 이후 홍 감독과 2시간여 면담을 통해 각급 대표팀 연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협력과 실행 위지 등을 확인해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장문의 분석 자료를 제시했는데 상대적으로 홍 감독의 면담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준비해 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위협 있고 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 감독에 대해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정강위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축구 철학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외국인 감독 1순위로 꼽힌 제시 마시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후보 에이전트 측은 협상 초반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지만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 진행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됐다면서 최종적으로 상대방 측에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일 이임생 이사의 브리핑에서 회장이 모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절차대로 투명하게 스스로 했다는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이임생 이사가 최종 후보 3명을 유럽에서 만나 면담을 하겠다고 하자 정몽규 회장은 이 이사의 판단을 믿을 것이며 선택에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정 회장이 최우선 후보자 결정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 최종 면담 이후에도 정몽규 회장은 최종적으로 누구로 정했는지 직접 보고할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홍 감독을 정해 계약 진행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홍명보 감독 오늘 유럽서 귀국 29일 공식 기자회견. 홍명보 감독 오늘 유럽서 귀국 29일 공식 기자회견.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 감독이 현지 항공 지연에 따라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오늘 25일 오전 9시쯤 도착하는 귀국편에 탑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외국인 코치 면접을 진행한 홍 감독은 국내 코치진 물색까지 마친 뒤 오는 29일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출장 중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등 대표팀 주축 선수들과 만난 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취임 배경과 선수단 면담 내용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오피셜, 홍명보 떠난 울산. 제12대 사령탑으로 김판곤 감독 선임. 울산 HD가 구단의 12번째 사령탑으로 김판곤 감독을 선임했다. 선수 출신 감독이자 행정가로서 축구계에 이미 정평이 난 김판곤 감독이 울산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김판곤 감독은 지난 20여 년간 국내 클럽팀과 타국의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번갈아 잡으며 본인의 지도력을 여실없이 보여줬다. 그리고 올해 자신의 친정팀인 울산에서 K리그 첫 정식 감독 데뷔를 치르게 됐다. 김판곤 감독은 현재 울산의 상황과 전력에 가장 적합한 게임 모델을 제시하고 울산만의 플레잉 스타일을 확립하여 빠르게 경기력과 성적을 확보하겠다라며 감독 부임 소감에 운을 뗐다. 이어 김판곤 감독은 K리그에서 처음으로 정식 감독을 맡게 됐다. 긴장과 기대가 공존한다. 먼 길을 돌아온 느낌도 있지만 그만큼 성숙한 경기력을 한국 축구 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라고 말을 보탰다. 울산 구단은 김판곤 감독의 지도자 이력뿐만 아니라 그 안의 스토리를 보며 선임의 무게추를 실었다. 구단은 김판곤 감독이 성적 도출뿐만 아니라 각각 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에 발맞춰 전반적인 선수단 발전을 이끄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점과 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높이 샀다. 울산은 내년 클럽 월드컵 진출을 준비하고 구단의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수 있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김판곤 감독에게 감독직을 제안했다. 김판곤 감독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미 5시즌 동안 울산의 유니폼을 입고 뛴 바 있다. 그중 1996년 울산이 첫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던 시즌에 이른바 우승 멤버로 이름을 남긴 김판곤 감독은 족적을 남기자마자 이듬해 전북현대로 적을 옮겼다. 이후 김판곤 감독은 1997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역 생활을 잠시 멈추게 됐다. 김판곤 감독은 1998년 중경고등학교에서 지도자로서 첫 발을 뗐다. 부임 후 바로 다음 해 백록기 전국 보규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팀의 창단 3년 만에 우승컵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후 김판곤 감독은 프로 무대에서 지휘봉을 이어주었다. 동시에 잠시 동안 벗었던 축구와도 다시 신게됐다. 먼저 2000년부터 홍콩 프로리그의 인스턴 딕에서 선수로 리그 준우승과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더블 플라워로 소속을 옮겨 플레잉 코치로 활약했다. 위 이력을 바탕으로 당시 리그 최약체인 홍콩 레인저스 FC의 감독 겸 선수로 부임하게 됐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부임 첫 해엔 최약체로 분류되던 팀을 전반기 1위까지 끌어올렸으며 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감독으로서도 선수로서도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됐다. 2005년 금이 완양하게 된 김판곤 감독은 부산 아이파크에서 정식 프로 지도자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수석 코치로 부임하게 된 김판곤 감독은 2008년까지 수석 코치와 감독 대행직을 오가며 팀의 지도자이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2008년 홍콩 사우스 차이나 팀의 감독으로 홍콩에 복귀한 김판곤 감독은 리그 2연속 우승, AFC컵 4강 진출 등 성과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부임 이듬해 소속 클럽팀과 국가대표팀, 그리고 U23 연령별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등극하게 됐다. 김판곤 감독은 2010년까지 사우스 차이나, 홍콩 국가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겸직으로 이끌면서 북한을 누르고 EAFF 2차 예선 우승과 동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후 경남FC에서의 짧은 수석 코치 생활을 하고 2012년 다시 홍콩에 돌아온 김판곤 감독은 대표팀 감독과 연령별 대표팀의 시스템을 다지는 이른 바디렉터 역할을 겸임하며 다시 지도자 엄적을 써내려갔다. 2018년 축구에 대한 폭넓은 지식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행정력을 인정받은 김판곤 감독은 지휘봉을 잠시 내려놓고 자국으로 돌아와 행정 업무에도 이력을 쌓게 된다.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을 맡으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